최근 베트남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한국 어학과가 있던 호치민 외국어대학교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는 넘치는 수강생을 받기 위해 부속어학원을 운영 중이며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세종학당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15개소의 학당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정원이 부족하여 올해부터는 호치민 외국어대학교의 경우 한국어학과의 정원을 1.5배로 늘렸으며 현지 기업들도 자사 직원들에게 한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그동안 한국과 큰 소식이 없던 베트남에서 최근 몇 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시작한 베트남은 일본의 지배도 받다가 독립 후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회주의 진영의 북베트남이 통일하는 격동의 역사를 보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월남전, 즉 미국 베트남전까지 치르면서 베트남은 많은 국민들의 희생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후로도 국경을 다투고 중국과도 전쟁을 치르게 된 베트남은 서서히 경제를 개방하며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1973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현재까지도 일본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외교 중 일본은 규모로 보나 분야로 보나 단연 1순위 국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협력이 아닌 정치 외교나 기술 과학, 문화, 스포츠, 심지어 국가 안보 및 방어까지 협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베트남의 공적개발 원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국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일본 정부는 엄청난 돈을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방해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국가 안보 및 방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까지 이어지는데요. 베트남 공산당의 당 서기장이 공식 방문한 최초 G7 국가가 바로 일본이며, G7 국가 중 최초로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곳 역시 일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ASEM, ARF 가입 등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베트남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사실상 일본은 40여 년간 엄청난 투자와 지원을 하며 기반을 닦아 놓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곧 다가올 베트남과 동남아 지역의 퀀텀 점프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8, 90년대에 이룩한 성장 속도로 급성장 중입니다. 기반이 없는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건물, 교육 등 많은 부분들의 수요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술력이 부족한 베트남과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은 이 기술력들을 주변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엄청난 먹거리를 본 일본이 미리 기반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베트남 내에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많이 늦은 1992년에 수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방학부 내에 한국어학과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국 유학파 중심으로 아예 학부를 독립하여 한국어학부를 운영되는 곳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 내의 다양한 한국 기관, 단체들이 꾸준하게 문화행사나 홍보활동 등을 전개한 곳도 있지만, 역시 한류 컨텐츠의 베트남 내의 엄청난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중심으로 K-POP 인지도가 현지 연예인 이상일 정도이며, 런닝맨, 응답하라 1988 등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한류 방송 컨텐츠 역시 한국의 문화나 언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 판권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66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이 그 예시이며, 2016년 회당 약 6,500만원에 구매한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은 베트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소주의 베트남 시작 정착에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한류의 트렌드가 꾸준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과와 맞물려 그 확산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7.08%라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게 되는데,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 약 3분의 1인 600억 달러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삼성전자는 꿈과 같은 직장이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기업인 것입니다.
일본은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수직 관계를 유지했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호의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베트남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삼성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베트남 자동차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혼다, 도요타, 닛산 등을 밀어내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60% 이상의 점유율로 급성장 중입니다. 또한 베트남 전자제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의 소니,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등을 밀어내고 한국의 삼성과 LG전자가 50% 이상의 점유율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의 몸값 역시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 베트남 현지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2,900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호치민시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최소 1,500만 동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석사까지 마친 유학파들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금융권 초임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한국어 시험에서 5급 이상의 높은 급수를 받게 되면 초임은 2천만 동으로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 약체로 분류되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에게 수많은 승리를 안겨준 박항서 감독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경남 산청군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1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의향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전혀 접점이 없던 것 같은 경남 산청군과 베트남 사이에 바로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 출신인 박항서 감독은 산청군 우수 농식품 베트남 판촉전에 방문하여 전체 기간 동안 약 2,100만원 상당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베트남 현지 기업 및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박항서 감독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동아제약은 대표 상품인 바카스캔 제품에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채택해 출시 3개월 만에 230만 개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상의 종갓집 역시 육가공 제품, 김치, 홍초 등의 상품을 박항서 감독과 함께 홍보 중이며 박항서 감독이 등장한 이후 전체 판매량이 전해 대비 15% 이상 늘어나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짝하는 짧은 유행이 아닌 전체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베트남 내 한류 열풍. 현재 한국은 40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일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경제적 성장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이 더욱 커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봉수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선정과 최신 IT 뉴스를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